온 가족의 건강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임영권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임영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감염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중이염을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이염의 경우는 대부분 감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중이염을 어떻게 보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아 중이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질병이 그렇게 낯선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유아기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이염이 어떤 병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중이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이, 즉 고막 안의 공간에 중간 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중이염이 그러니까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귀의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더 안쪽에 있는 내이라든지 또 외이 또는 그 바깥 귀 이런 자체에도 각각의 염증 또는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영유아기에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영유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있는데요. 네.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그 관 자체가 이관이라고 하는데 네. 영유아기 때에는 두껍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른이 되면은 가느다랗게 이렇게 잘 내려오게 돼 있어서 잘 통하게 되어 있는데 네. 하수구가 옆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자주 막히겠죠. 네. 내려가서 소통이 잘 되는 시기가 되면은 중이염이 차차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성인에게는 좀 덜 생기는 겁니까? 네, 그건 영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7세 안팎 전후로 해서는 소아에서도 점차로 중이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중이염 말고 혹시 다른 질병도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얼굴 모양 자체와 또 구조적으로 치아나 또는 아데노이드라든지 또는 편도 비대 때문에 네. 부비동염이라든지 또는 중이염이라든지 인후염, 편도염 등이 많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이염 발생 원인 좀 여쭤볼게요. 중이에는 왜 염증이 생기게 될까요? 네, 중이염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외부 공기와 조금씩 소통을 많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공기 순환이 외의 입구가 되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 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 코 뒤로 넘어가는 뒤에 유스타키오관의 이관의 구멍이 목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염증물이 삼출물이 밖으로 잘 빠지지 않아서 막히게 되면은 쌓인 물이 고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이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 감기 걸리고 나서 중이염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바이러스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감기 말고 다른 증상 없이도 그냥 생길 수도 그런 있는 경우도 겁니까? 있습니다. 감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혀 없는 경우에도 중이염이 있네요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감기로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또는 진주종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귀 상태는 엄마가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자주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중이염도 종류가 나뉘죠.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이게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급성은 초기에 염증이 있으면서 통증, 또 빨간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1, 2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나 또는 길게 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면 낫게 되는데요. 만성 중이염은 단순히 길게 간 중이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귀 자체에 천공이 생겨서 만성적으로 외부로부터 방어를 못하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러한 만성 중이염 중에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있는데요. 그 중이염은 상피세포나 그 아래 조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좀 위험한 중이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영유아한테서 잘 걸릴 수 있는 거면 그만큼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중이염이 생기면 증상들이 어떤 게 나타날 수가 있나요? 쉽게 딱 알 수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보통 한쪽 또는 양쪽으로 굉장히 보채면서 착하던 아기가 특히 잘 때 크게 울 경우는 중이염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은 경우 그쪽으로 가서 약하게 아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쪽으로는 안 돌아보고 반대쪽으로는 돌아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얘가 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특히 중이염이 있을 때는 귀를 만지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또는 뭘 먹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잠을 자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이염도 이제 열이 날 수 있는 겁니까? 네, 특히 초기에는 열이 자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중이염에 특히 화농성 중이염일 경우에는 고막 자체가 팽윤이 되거나 또는 고막이 꿈뻑꿈뻑 숨 쉬는 것처럼 아감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나타난 맥동이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에 축농증이라든지 비염 많이들 앓잖아요. 그런 질환들을 가진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 자체가 더디거나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왜 그러면 선행 질환인 비염이나 또는 부비동염이 치료되지 않는 한 중이염도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이염이 심해지면 고막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진료하다가 어머니들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놀래시지 마시라고 어머니 귀가 조금 많이 아팠네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막이 터지면은 그 삼출물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고막이 터지기 직전이 아프지 터진 다음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기 귀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유로 그 고막 고름이 쫙 나와 있어서 어머니 요거는 드레싱하고 또 고막에 그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드물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구멍이 남아있고 그런 경우는 만성 중이염으로 되는데요. 그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고막 자체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막이 터졌을 경우에 이제 고름 같은 게 흘러 나오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낫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치료를 하면은 그 고막 자체는 자생력이 있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중이염을 그냥 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까? 중이염이 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아기들 증상을 잘 모를 때 특히 돌 안팎에서 이제 예방접종도 끝나고 귀 검사도 안 하는데 만 1세부터 3세까지는 언어 습관을 많이 습득하는 교육의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네. 그 사이에 중이염이 있는데 몇 개월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그 말 자체의 언어 습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강아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특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음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원령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음만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 아기 소리와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네. 진료를 하면 잘 알 수 있으나 어머님들이 캐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 중이염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청력이 진짜로 감소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을 치료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3에서 6개월 이상 또는 그 이상을 또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력이 점차로 소실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의 소리도 못 듣는다면은 어머님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V 볼륨을 조금씩 계속 올린다든지 누구야 하고 약하게 불렀는데 전혀 못 듣는다든지 큰 소리는 알면서 작은 소리 못 듣는다.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 보호를 위해서 중이염 치료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청력 감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혹시 그러다가 난청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난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네. 청력 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이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네, 저희 한의학에서는 코 안쪽에 있는 코 바람 길이 있습니다. 바람 길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의 통로를 열어줘서 이 관에
바람의 소통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 코, 목, 또 귀로 가는 구멍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하는 상기도 쪽에 또 기관지까지 내려가는 그런 바람기를,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하려면 뭐 뜸, 약,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텐데 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중에서 아기들한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는 마사지 치료가 있는데요. 귀 앞쪽에 천궁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궁이나 청회, 소리의 궁궐, 소리의 모임터 이런 뜻인데요. 그 앞에 자석침을 붙여주거나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그 귀 이관이 이렇게 열려서 바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낫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어린이 영아일 경우에는 자주 낫습니다. 그리고 귀 자체 마사지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요 마사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고막을 통통통통 두들겨주는 그런 기계를 써서 치료하는 게 있고요. 또 한약을 써서는 코 쪽에 있는 코의 분비를 더 좋게 해주어서 코를 소통시켜 주거나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라고 하죠. 부비동염이나 비염을 치료하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침 중에서 침을 잘 맞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 네. 아기들은 아까 천궁청해 또는 상성 이런 혈자리에 직접 침을 놔서 치료를 하고요. 네. 코와 귀와 목을 연결해주는 영향이나 거료 이런 침자리에 뜸을 넣어서 어린이들한테 코의 길을 귀로 가도록 편하게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면 치료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저희한테 오는 경우에 치료 기간이 긴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 네. 이유가 양방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다가 충분히 시간이 됐는데 수술하기는 아직은 좀 기간이 안 됐고 또 항생제는 충분히 썼는데 네. 낫지 않고 해서 몇 달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많이 깁니다. 네.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급성기에 저희가 딱 먼저 진료를 했을 때는 뭐 1에서 4주 정도 안에 대부분의 급성 중이염은 치료가 잘 됩니다. 보통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잖아요. 네. 이런 양방 치료 비해서 지금 한의사시니까 한방 치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양방 치료도 매우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천연물의 화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그 천연물 화학 전공한 이유는 거기서 가장 좋은 약물에 가장 좋은 성분을 뽑아서 사람이나 또는 세포 또는 동물한테 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양방 선생님들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세고 좋은 양약을 써주셔서 치료 효과를 높여주시는데 뭐 굳이 양방에 조금 힘든 점을 뽑자면은 그 항생제 자체의 내성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약의 설명서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 복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항생제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항생제의 사용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약은 이 자체로 전혀 항생제 같은 내성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을 높여줘서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결코 양방 쪽의 치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이염이 재발이 굉장히 잦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한방 치료의 특징들이 있다면 재발 확률도 확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재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문이나 연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재발이 저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한의 치료에 있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혹시 중이염도 예방법이 있습니까? 네, 평소에 할 수 있는 예방법은 감기를 덜 걸리게 하는 것인데요.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코 세척을 통해서 코와 목에 가는 길을 부드럽게 하고 잘 열려주면 그 자체로서도 중이염 및 감기가 덜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천궁이나 청해 같은 혈자리를 자주 마사지하고 귀 자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귀와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성장에도 좋고 중이 건강에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 혼자 마사지 하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우리 아이 중이염 걸리지 않도록 잘 철저히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임용권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